자, 오늘은 사료 위험물과 오류, 육류 위험물에 대한 공통적인 특징, 그리고 우리가 문제를 풀 때 필요한 내용들, 각 위험물별로 중요한 내용들을 볼 거고요. 이 내용을 보시기 전에 지난 강의에서 했었던 1, 2, 3, 4, 5, 6류의 표와 암기법, 그리고 어떤 위험물에 그런 분자식들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이 내용을 보시는 게 더 받아들이기 수월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각 사류, 오류, 육류 위험물마다 어떤 위험물들이 있는지 기본적인 암기법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상태에서 이 강의를 수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료 위험물은 특히 품명은 간단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위험물의 종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암기법이 길었죠. 그래서 사료 위험물들의 각 품명에 따른 수용성, 비수용성별로 지정 수량이 각각 달랐고 그 안에 있는 분자식들이 대부분 탄소, 수소의 형태로 되어 있다는 게 큰 특징이 되었습니다. 자, 공통적인 성질로는 사료 위험물은 기본적으로 기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휘발유, 등유, 경유와 같은 그런 기름들인데 이 기름들이 대부분 물보다 가볍죠. 그래서 물과 만나면 물 위에 뜹니다. 자, 물 위에 뜬다가 물보다 가볍다. 비중이 1보다 작다. 이렇게 1보다 작다라고 표현이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기름이니까 비수용성이다. 물에 녹지 않는다. 라는 내용이 들어가겠죠. 자, 증기가 가연성입니다. 그 액체가 타는 게 아니라 액체 상태인 사료 위험물이 증기가 돼서 이 증기가 연소를 하기 때문에 이 내용은 사료 위험물의 연소 형태가 증발 연소에 해당한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증기 비중이 1보다 커서 낮은 곳에 체류합니다. 이 물보다 가볍다는 것은 증기 비중이 아니라 그냥 비중이죠. 그냥 비중은 고체나 액체의 비중을 물과 비교한 것을 의미하고요. 증기 비중은 기체의 비중을 공기랑 비교를 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증기 비중이 1보다 크다는 것은 공기의 분자량인 29보다 크다라는 뜻으로 증기 비중은 계산이 가능한 29분의 분자량이라고 해서 계산이 가능한 값이고 증기 비중이 아닌 그냥 비중은 계산이 불가능합니다. 분자의 결합 구조로 인해서 부여되는 값이므로 따로 계산을 할 수가 없다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료 위험물 뿐만 아니라 어떤 위험물에서 비중이 1보다 크다, 1보다 작다, 비중이 몇이다 라고 했을 때 물보다 무거운지 가벼운지로 구분하시면 되겠고 증기 비중이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계산을 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증기 비중은 29분의 분자량이라는 게 자연스럽게 떠올라야 필기 문제를 쉽게 풀어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의 부도체, 즉 전기가 통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전기가 통하지 않아요. 그러면 정전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정전기가 점화원으로 작용해서 점화원으로 연소를 시킬 수 있는데 이 정전기라는 점화원을 방지하는 방법이 3가지가 있었죠. 그 내용까지 같이 떠오르시면 좋겠습니다. 이황화탄소는 대신 물보다 무겁다는 특징이 있고 이것은 공통적인 성질이지 모두가 다 이런 성질을 가진다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 물보다 가볍고 이황화탄소, 이석유류의 수용성인 물질부터는 물보다 무겁게 됩니다. 특수이나물, 1석유류, 비수용성, 수용성, 알코올류, 이석유류, 비수용성까지는 대부분 물보다 가볍고 이황화탄소, 이석유류, 수용성, 3석유류, 비수용성, 수용성, 4석유류 같은 것들은 물보다 무겁습니다. 자, 위험성으로서는 증기가 공기와 혼합되면 연소의 우려가 있습니다. 이 증기가 가연물이고 공기는 산소 공급원이기 때문에 이 가연물과 산소 공급원이 얼마나 섞여 있느냐에 따라서 연소할 수 있는 범위인 연소 범위가 위험물마다 주어지고요. 특히 특수인화물의 몇 가지 그리고 알코올,
이런 것들의 연소 범위는 굉장히 필기 또는 실기 문제에서 잘 응용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연소 범위는 실기 시험으로 갔을 때 위험도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으니까 필기 때부터 잘 연소 범위들을 정리해서 알아두시는 게 중요하고요. 정전기에 의해서 인하할 수 있습니다. 저장할 때는 통풍이 잘 되는 냉암소, 차갑고 어두운 곳에 보관한다. 이것은 거의 대부분의 1류부터 6류까지의 공통적인 저장 방법이고 맞는 말이 됩니다. 저장 용기는 밀전 밀봉하고 액체가 나와서 액체가 증기가 돼서 연소하는 증발 연소의 형태에 해당하기 때문에 증기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소화하는 방법으로는 인화성이 들어가는 인화성 액체, 인화성 고체 이런 것들은 질식 소화를 하게 되는데 이산화탄소포 분말뿐만 아니라 이렇게 무상, 안개 상태로 뿌리는 소화 방법은 물이 들어갈지라도 질식, 산소를 차단하는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식 소화할 때는 항상 억제 소화가 같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억제 소화에 해당하는 할로겐 화합물 소화 설비도 질식 소화, 인화성 액체, 2류의 인화성 고체에 사용될 수 있는 소화 방법입니다. 자, 사료 위험물은 위험물의 품명을 구분하는 기준이 인화점입니다. 몇 도씨에서 불이 붙는지에 따라서 낮은 온도에서 불이 붙으면 특수인화물, 조금 더 높은 온도에서 불이 붙으면 1석유류, 2석유류, 3석유류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게 되는데요. 자, 이것을 이제 간단하게 숫자만으로 생각을 해보면 특수인화물은 영하 20도, 40도, 100도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영하 20도는 인화점, 그리고 40도는 비점, 100도는 발화점입니다. 1석유류는 이게 마이너스 21이 아니라 21 앞에 물결이 있는 거예요. 즉 21도 미만인 것들이 1석유류가 됩니다. 그러면 특수인화물보다는 높고 1석유류보다는 낮은 그런 위험물들이 되겠죠. 자, 그리고 2석유류는 21도에서 70도 미만인 것들을 의미합니다. 3석유류는 기준이 70도에서 200도고요. 4석유류는 200도에서 250도씨가 됩니다. 자, 여기에 추가로 2석유류, 3석유류, 4석유류에는 40 중량%라는 기준이 더 들어간다는 것을 체크해 두시면 최근 기출문제에서 나오는 새로운 유형들을 이제 대비하실 수 있고요. 특히 이석유류는 인화점이 섭씨 40도 이상인 동시에 연소점이 60도 이상인 것은 제외한다. 이 문장보다는 40이랑 60이라는 숫자를 추가적으로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표시해 둔 이런 숫자들 잘 보시고요. 동식물유류는 아예 이 위쪽에 있는 기름들하고 추출되는 분야가 다른 거죠. 자, 1, 2, 3, 4석유류는 진짜 그 원유에서 추출하는 그런 기름들이라면 동식물유류는 동물의 지육, 고기나 식물의 종자, 과육으로부터 추출한 것으로 이것도 최대 온도가 250도씨 미만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료 위험물을 통틀어서 온도는 250도씨, 인화점이 250도씨를 넘지 않는다는 뜻이 됩니다. 동식물유류의 온도가 최대 250도씨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특히 알코올류는 무슨 알코올이라고 끝난다고 해서 전부 다 알코올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탄소 원자의 수가 1개부터 3개까지인 포화 1가 알코올이라는 것은 OH가 1개만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C가 1개부터 3개까지인 OH가 하나 있는 알코올들, 그래서 메틸 알코올, C가 1개면 메틸이고요. C가 2개면 에틸이고 C가 3개면 프로필이기 때문에 알코올류로 분류될 수 있는 위험물은 메틸알코올, 에틸알코올, 프로필알코올까지다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하지만 여기 밑에 두 가지에 해당되는 것들은 알코올류에서 제외되는데요. 한 분자를 구성하는 탄소 원자 수가 이런데 함량이 60% 미만인 것, 그러니까 농도가 연하면 제외됩니다. 그리고 가연성 액체량이 60 중량% 미만이면서 에틸알코올이 60 중량% 수용액의 인화점, 연소점을 초과하는 것, 여기도 마찬가지로 숫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빈칸에 숫자를 채우는 형식으로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특수인화물에는 특이디아산이라고 해서 이氧화탄소, 디에틸에테르, 아세트알데히드, 산화프로필렌이 있는데요. 자, 이氧화탄소의 분자식을 알면 분자량을 구할 수 있죠. 비중은 계산을 할 수 없는 값이지만 증기 비중은 계산을 할 수 있는 값입니다. 우리가 비중을 볼 때 이 숫자를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비중이 1보다 큰지 작은지만 보시면 됩니다. 이氧화탄소는 1보다 크죠? 1보다 크다면 물에 가라앉는다 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증기 비중은 29분의 분자량으로 해서 구해지는 값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CS2를 가지고 계산을 했을 때 증기 비중이 딱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끓는 점, 인화점, 특히 발화점에 대해서는 인화점과 발화점, 연소 범위는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氧화탄소는 불쾌한 냄새가 나고 벤젠, 알코올, 에테르에 녹는다. 비수용성이라는 뜻이고요. 증기는 공기보다 무겁다. 증기 비중이 1보다 크다 라는 뜻이 되겠고, 연소를 하게 되면 이산화탄소와 이산화황이 발생하는데 이산화황은 유독성의 가스입니다. 자, 물속에 저장을 한다고 했는데요. 이제 앞으로 물속에 저장한다 라는 말은 2류의 유황, 3류의 황린, 4류의 이황화탄소 이렇게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물속에 저장하는 이유는 모두 가연성 증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때 수조의 두께는 0.2m로 해야 된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소화를 할 때는 주수 소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료 위험물은 기본적으로 질식 소화를 한다고 했었죠. 자, 질식 소화를 해야 되는데 여기는 왜 물을 쓸 수 있느냐? 사료 위험물이 물이 안 되는 이유는 다른 위험물과 다르게 물에 반응을 해서가 아니라 물보다 비중이 작아서 물 위에 둥둥 뜨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물보다 무거우면 가능합니다. 어떤 게 그러냐 하면 이류 중에 인화성 고체는 물 뿌려도 되잖아요. 물에 가라앉기 때문에 물을 뿌리면 질식 효과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자, 물보다 비중이 커서 물속에 가라앉음으로 물속에 가라앉으면 물을 뿌리더라도 질식 효과가 있다는 거, 이 내용을 이해하셔야 필기에서도 문제를 맞추지만 실기에서도 이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내용까지 이해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자, 연소했을 때는 C가 있는 물질은 항상 CO2를 발생하고 S가 있는 물질은 항상 SO2를 만들어냅니다. 뜨거운 물과 반응했을 때는 CO2와 H2S를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참고하시면 되겠고, 이산화황은 푸른색을 띱니다. 또 오산화리는 백색이라는 것도 이전에 이류 위험물에서 나왔던 내용이죠. 자, 이氧화탄소는 비교적 무거운 무색의 고체이다. 이氧화탄소가 사료위험물인데 사료위험물은 인화성 액체이죠. 이런 식으로 무슨 액체, 무슨 고체라고 구분이 딱 된 것은 그 안에 위험물이 모두 다 고체, 모두 다 액체라는 뜻입니다. 3류와 5류 같은 무슨 물질로 끝나는 경우에는 그 안에 고체 위험물도 있고 액체 위험물도 있기 때문에 구분을 해야 하지만 사료 위험물은 모두 액체이므로 1번이 틀립니다. 인화점이 0도씨 이하이다. 인화점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이 위험물은 특수인화물이기 때문에 영하 20도씨를 넘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0도씨 이하라는 말도 맞겠죠. 약 100도씨에서 발화할 수 있는데 이게 책마다 자료마다 약간 달라서 한 90도씨, 100도씨 정도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발화점은 90도씨 또는 100도씨 이 정도 부근입니다. 이氧화탄소의 증기는 유독성이 있습니다. 1번이 답이 되겠고, 디에틸에테르의 경우에는 에틸이 2개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C2H5, C2H5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O를 기준으로 양쪽에 알킬기를 가지고 있는 이 작용기를 에테르라고 부르기 때문에 중간에 O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시죠. 분자식을 알기 때문에 분자량을 구할 수 있고요. 분자량을 알면 29분의 분자량을 통해서 증기 비중을 구할 수 있습니다. 비중을 확인해 보시면 1보다 작기 때문에 물 위에 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 인화점이 영하 45도씨, 그리고 발화점, 연소 범위, 이 내용은 기억하시면 실기시험에서 이 위험물에 대한 힌트를 줄 때 유용한 단서가 됩니다. 사료 위험물이기 때문에 액체고요. 물이나 알코올에 약간 녹을 수 있습니다. 휘발성, 마취성이 있고 폭발성의 과산화물이 생성된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과산화물을 생성하게 되면 자기 혼자 폭발할 수 있는 물질이 되기 때문에 이 과산화물이 되지 않도록 40메시의 구리망을 넣어둔다. 아주 촘촘한 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40메시의 구리망을 넣어둔다. 이게 과산화물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알아보려면 10%의 옥화칼륨, 즉 요오드와 칼륨입니다. 요오드와 칼륨 수용액을 써서 과산화물에서 황색으로 변하게 되면 이 위험물은 지금 과산화물로 변한 상태이므로 위험하다,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과산화물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황산 제1철, 환원철을 사용한다는 거, 그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저장할 때는 환기가 잘 되는 곳에, 그리고 과산화물, 햇빛에 의해서 생성될 수 있기 때문에 햇빛을 차단하는 목적을 위해서 갈색병에 보관하고 2%의 공간 용적을 확보합니다. 자, 질식소화, 억제소화가 가능하고요. 이 디에틸에테르를 만들 때는 에탄올 두 분자, 여기가 에탄올이고요. 이렇게도 에탄올인데 이 에탄올을 반대로 뒤집어 쓴 겁니다. 거울로 이렇게 비쳤을 때 서로 마주 보듯이 뒤집어 쓴 건데 이 두 가지 에탄올에서 H2O가 사라지고 이 나머지가 결합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C2H5, C2H5 그리고 중간에 O가 되면서 디에틸에테르가 되겠죠. 이런 반응을 축합중합이라고 합니다. 작은 분자를 생성하면서 서로 결합하는 이런 반응을 축합중합이라고 하는데, 디에틸에테르의 생성 방법이 에탄올 두 분자를 가지고 축합 반응을 시켜서 만든다는 내용으로 이 디에틸에테르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필기도 실기도 그렇게 설명할 수 있고요. 아세트알데히드의 분자식은 CH3를 기준으로 CHO라는 알데히드가 있고요. 이 CH3를 여기서는 메틸로 읽는 게 아니라 아세트산 이온의 이 CH3에서 나왔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 CH3와 알데히드 CHO가 붙어서 아세트알데히드가 되는 거고, 분자량, 증기 비중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비중이 1보다 작기 때문에 물보다 가벼운 그런 물질이고요. 인하점이 영하 38도씨, 연소범위 4.1에서 57도씨, 이 내용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무색 투명하고 액체이며 물, 알코올, 에테르에 잘 녹는 수용성 물질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산화성 물질과 혼합 시 폭발할 수 있다. 산화성이라는 것은 1류나 6류 같은 산소가 많은 물질을 말하겠죠. 가연성인 2, 3, 4, 5류와 혼합이 됐을 때 가연물과 산소 공급원으로 서로 반응해서 연소가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직사광선을 피하기 위해서 차광성 있는 피복으로 가린다라고 되어 있는데, 모든 특수인화물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차광성 피복은 사류 위험물 중에 특수인화물만 해줘야 되는 그런 방법입니다. 자, 폭발 방지를 위해서 불활성 가스를 사용하고요. 저장할 때 구리, 은, 수은, 마그네슘, 자, 아세트알데히드 등이라고 표현을 할 텐데, 그 아세트알데히드는 이런 소재를 쓸 수 없습니다. 자, 이 구리, 은, 수은, 마그네슘이 안 되는데 여기에서 사용 가능한 재질은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용기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아세트알데히드 등이 이것과 반응해서 아세틸라이드라는 물질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화할 때는 질식소화와 억제소화를 사용하고요. 이게 만들어질 때 아세트산은 에탄올에서 수소 2개를 빼내면서, 그리고 아세트알데히드에서 또 한 번에 플러스 5를 추가하면서 이제 산화가 되면 아세트산이 됩니다. 자, 그래서 아세트알데히드는 에탄올로부터 온다. 이 에탄올의 산화 환원 반응식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꼭 기억을 하셔야 될 표이고요. 그리고 에틸렌과 산소를 염화 팔라듐이나 염화 구리 촉매하에서 에틸렌을 산화해서 생성을 합니다. 에틸렌 2개에다가 중간에 산소가 하나 들어가는 형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고, 직접 산화 방법도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